안녕하세요. 4월 12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강세장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그리고 특징주 진단,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도 매수로 돌아서고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강세장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수급,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계속 팔기만 했었던 외국인들이 3천억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또 그 배경에는 국민연금, 이런 연기금들의 매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강세 흐름에서 나타나는 수급 동향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강세장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성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지수도 강하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장이 크게 올라가는 이제 추세 전환 포인트를 만들어내려면 2100, 2200 포인트를 일단 넘겨줘야 되거든요. 아직은 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추세선상에서의 어떤 그 상황으로의 전환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세장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또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동향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아직은 강세장이 아니더라도 상승세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라면 정상적인 추세 속에서 강세장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개인들은 포지션을 하락으로 본다 이러고 있던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걱정스럽죠. 이제 이게 3월 말 시점에서는 이제 동학개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학개미들이 뭉쳤죠. 이제 더 이상의 급락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해서 매수로 많이 들어왔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 슬로건 아래 매수를 똘똘 뭉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보니까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계속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 양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일정 자금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장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해서 그 한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매도로 가는 거고 매수하겠다 그러면 매수로 가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라든지 힘이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흩어져 버린다. 양갈래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개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래 그 막대한 자산, 막대한 돈에 대한 그런 힘들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방세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기관과 그 연기금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떠받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전히 상방으로 보고 있는 쪽에서는 수익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약간의 물타기도 하방 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긴 한데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의 손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올라올 때 수익 많이 보시고 손실 회복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진단 알아볼게요. 핫이슈였는데요. 렘데시비르 관련주들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네, 파미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제 그 치료제 관련해서 이 렘데시비르가 이제 길리어드 그 사이언스사에서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원래는 만든 건데 요게 이제 그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빠르게 회복된 환자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좀 집중이 됐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었던 배경에서도 바로 이러한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관련주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렘데시비르 관련한 부분에서는 파미셀이 지금 유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두 갈래로 나왔었습니다. 하나는 에볼라 치료제 쪽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렘데시비르가 이제 에볼라 치료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 이따가 진단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콜로로킨이라는 이 부분이 말라리아 치료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렘데시비르, 즉 에볼라 치료제 쪽에서의 성과가 입증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본다라면 파미셀이 사실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미셀이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는 뉴클레오시드라는 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80%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렘데시비르의 주요 원료라고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물량이 약 70에서 80% 정도라면은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파미셀이 원래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에서는 박스가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지지선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매도 의견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움직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렘데시비르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나타나서 추가 상승이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강력한 상승 포인트로 전환을 시켜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요, 일단 갭 상승 또는 뭐 강하게 상승해서 시작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 하지 않도록 일단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추가적인 임상이라든지 승인이 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또 아직 그 확실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 뭐 갭상승 치고 올라가면은 매수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예상됐고 생각되기 때문에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미셀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주셨고요. 신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렘데시비르 알아보고 있는데 관련주 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네, 신풍제약은 지금 뭐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지금 보면 이제 신풍제약이 보유한 그 성분은 말라리아와 그 에볼레 치료제 뭐 이런 쪽 약물 이런 치료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클로로킨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항말라리아제 말라클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쪽 계열로 봐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렘데시비르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치료제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라리아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기업이 뭐 렘데시비르의 어떤 그 성과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부분이 아까 전에 보셨던 파미셀과는 좀 다르죠. 파미셀은 상승 이후에 횡보가 나타났지만 요거는 상승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열이 다른 상태에서 아직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과 성과가 입증된 것과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도 어느 정도의 성과, 이 효과라는 부분들이 입증됐다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기사화된다거나 또는 뭐 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매수세가 이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려가게 된다라면은 이쪽에서는 약간 그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은 21선 지지를 통해서 일단 치료제라는 한 덩어리 속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하락세로 연결이 되면서 1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열에서 좀 벗어났기도 했었고 15,000원은요 21선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번 지지선인 10,000원까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쪽에서만 일단 보유하시고 방향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은 유지하시되 15,000원 이탈되면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신풍제약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5,000원을 깨고 내려갈 시에는 매도가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 위에서는 계속 홀딩을 유지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일단은 뭐 매수를 좀 중단해야 되겠죠. 네, 매도에 대한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그런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조금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게 치료제와 백신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연결고리가 있는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노비오의 회사와 함께 이제 뭐 그 백신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렘데시비르와는 완전히 관련이 없지만 백신이라는 어떤 부분에서의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일단 상승하는 추세로 간다라면 일단 계속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추세는 5일선과 21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일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이 일단 렘데시비르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면 뭐 지금 멀리 있는 이런 백신이라든지 또 다른 계열의 치료제 이런 쪽에서는 조금 매수세가 주춤거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매기가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다른 쪽으로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변동성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애매하기 때문에요. 네, 따로 권장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신규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는 시점까지는 홀딩 하시면 되겠고, 가격적으로 본다면 11,200원, 11,500원 정도가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1,500원 정도 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기 검색주 두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네, 메디톡스는 이제 올빼미 공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야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아주 큰 악재가 나왔습니다. 메디톡스의 제품이 이제 그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이 제품이 일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판매 중지가 됐습니다. 이게 메디톡스는 사실 보톡스가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판매 중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기업에게 좀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약 2018년도 기준에서 생산량의 규모를 보니까 1,000억 원대가 좀 넘는 그런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이게 이제 뭐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5월 정도에 허가를 취소하게 될 상황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제조, 판매하지 못하도록, 또 사용도 중지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이게 뭐,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뭐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했었던 것도 뭐 그러한 내용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내용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료 자체가 워낙에 악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월요일장에서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파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이 단기성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취소, 그 다음에 아예 판매 자체를 못하게 되는 이런 충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시점에서는 매도를 같이 좀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매수 접근은 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메디톡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하락 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세 이렇게 보이고 있죠. 거래량도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는 것은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를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들 일단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좀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일단 대형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당장 포인트에서는 개인들의 매도와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어느 것이 이길 것인가를 본다라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이 대형주 쪽에서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급등세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지수죠. 왜냐하면 위쪽 저항선이 있어요. 5만원대 넘어가면서 53,000원, 55,000원 저항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완급 조절은 나올 겁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이 반복되겠죠. 지금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53,000원대까지의 추가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의 저항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뭐 어쨌든 매수를 통한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만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상승 이후에 5만원대 또는 아래쪽으로 보더라도 뭐 48,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 48,000원에서 5만원 수준의 그런 지지선만 유지해 준다라면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은 권장해 드릴만 하겠습니다. 다만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요, 길게 보실 분들이 아니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수를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저항에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을 테고요. 아직 안정화되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홀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인기 검색주 알아봤고요. 마지막은 거래량 특징주 코덱스 선물 인버스입니다.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좀 볼 건데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다 매수를 많이 베팅을 했어요. 즉,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시장이 떨어질수록 이 선물 이 인버스는 지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올라가는 상품이 인버스인데 여기다가 지금 2x라고 붙었죠. 이게 뭐냐면 곱하기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 떨어지게 되면 시장 이 인버스는 2%가 올라가는 이게 2배 상황인 거죠. 근데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3%대 올라가면서 지금 인버스가 6%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인버스에다가 많이 좀 빚이라든지 신용을 써가지고 많이 질러놨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인버스 쪽으로 개인들 매수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버스를 보는 관점은요, 개인들이 왜 매수를 들어갔는가 약간의 물타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수가 어쨌든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 당하기엔 좀 그렇다. 그래서 증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매수가 들어가거나 가격을 낮춰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인버스에 대한 부분은요, 시장이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당장 시점에서는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버스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신 분들 뭐 각자의 생각이 좀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인버스 쪽보다는 시장의 상방 쪽이나 아니면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버스 투자는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이후에 좀 그 다른 주식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좀 상당히 위험하겠죠.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가 이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1차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은 더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직 그 저항대까지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에 지금 사시게 되면 손실을 더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정리 후에 다른 개별 종목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그렇죠. 더 훨씬 넘어가시면- 유리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는 역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해 주신 6종목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오늘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시장 이슈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많이들 가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상승을 타고 계좌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주시고 수익을 잘 내시는 그런 기회로 계속 삼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한 주간 또 잘 준비해서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